오늘 4대8로 하나전 패배했고요. 승부처는 레이에스 선수는 까방권이 있죠. 근데 승부의 추가 급격히 기운 상황만 놓고 보면 7회 말에 석점 따라가 가지고 7대3, 3대7까지 따라간 상황에서 이 사일 2루에서 빅터 레이에스 선수의 병살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에스 선수를 탓하는 게 아니고 빅터 선수도 사람이니까 못하는 애도 있고 좀 최근 페이스가 약간 내려가 있는데, 근데 이 병살타가 흐름이 뚝 죽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레이에스 선수 때문에 졌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이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레이에스 선수라면 해결을 해줬을 텐데 최근에 좀 페이스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찬스가 끝나면서 경기가 훅 넘어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롯데야 살똥으로 지나라고, 롯데야 오피입니다. 오늘 9월 13일 하나전이고요. 또 졌네요. 4대8로 패배를 또 하고 말았는데, 오늘 경기는 뭐 기아전에서 어제 아래 기아전이 워낙에 처참했다 보니까 보통 그 정도의 쓰레기 경기를 하고 나면 좀 반등하는 게 이 팀의 좀 특징인데, 오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또 박세용 선수가 좋은 투구를 하면서 경기 전반에 좀 오늘 경기는 이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수비에서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고, 뭐 그 외에도 집중력에서 뭐 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메모한 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박승국 선수가 좀 결정적인 실책을 한 게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5점을 까먹었고, 또 그 앞에 6회 2실점 같은 경우에도 박승국 선수가 더블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타구를 못하면서 이게 또 번져가지고 됐는데, 근데 이게 뭐 박승국 선수 때문에 졌다라고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 말고도 사실 그래도 팀이 되는 팀이면은 박승국 선수의 실책들을 커버를 쳐주는 플레이가 나오는데, 뭐 그게 안 되니까 팀이 뭐 안 좋은 위치에 있겠죠. 그렇고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전부 다 몸이 많이 무거운 게 느껴질 정도고, 그러니까 수비에서 사실 박승국 선수 말고도 짜잘한 어떤 수비 실수에 같은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누구를 탓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쉬는 날도 없고 지금 체력적으로 바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정 선수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힘든 거 같고, 그냥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습니다. 참. 그리고 사실 이 정도로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이 체력이 나가 있는 상태면 좀 빼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 뭐 포기를 하기에는 또 선수적으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없고, 참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탈락이 확정이 되면 좀 마음이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좀 그 안배를 할 텐데, 그럴 수 없는 벤치 입장도 이해를 못 하는 건 또 아니고요. 일단 오늘은 7회 초 상황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대2로 지고 있는 상황이고 7회 초에 박세용 선수가 좋은 투구에서 7이닝 2실점으로 막는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2사 후에 박승우 선수가 정말 그 해서는 안 되는 실책을 하고 맙니다. 네, 그 아주 사실 아주 평범한 땅볼을, 아주 평범한 이도현 선수의 땅볼을 흘리는데, 근데 이게 보통은 그 아래가 하거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구를 하고 건져 올리면서 흘리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 다이빙을 했는데 흘리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다이빙화의 타구가 아니었는데 이걸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이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흘린 그런 타구가 돼버렸어요. 그냥 잡았으면 잡았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건 좀 사실 처음 보는데, 아무튼 해서는 안 되는 수비 실책을 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박승우 선수의 수비가 물론 안 좋은 수비고 해서는 안 된 실수가 맞는데, 근데 박세용 선수가 진짜 에이스라면은 이 상황을 뒤에 그냥 막으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7회 2사 상황이니까 여기서 그냥 막으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 것 자체가 좀 아쉽고요, 일단. 네, 그리고 권강민 선수의 타구, 그러니까 뒤에 대타로 나온 권강민 선수의 타구도 튀어 올라가지고 어려운 타구는 맞는데, 1루수 나승엽 선수가 사실 여기서 우리 팀이 이길 운명이었으면 여기 잡았을 거예요. 잡았을 건데 아쉽게도 공이 튀어오르면서 갑자기 글러브를 맞고 또 벗어났고, 그리고 여기서 막을 팀이면은 1사 1삼루가 됐으나 진해수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막아줍니다. 근데 또 못 막고 이것이 또 안타가 되면서 점수를 주고, 여기서 또 못 막았다 되는 팀이면 뒤에서 나온 나균원 선수가 또 막아줘야 되는데 뭐 거하게 말아먹었죠. 네, 대타 안치홍 선수한테 2루타 내주면서 또 점수를 2점을 주고, 또 페라자 선수한테 2점 홈런을 맞으면서
또 이제 뭐 이렇게 넉점을 주면서 아주 거하게 깽판을 쳤고 경기를 많이 넘겨주게 된 상황인데 이 뭐 박승국 선수, 박세용 선수, 진해수 선수, 나균환 선수 이런 선수들한테 누가 잘못해 가지고 오늘 졌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팀 자체가 약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팀이라면 저 순간들 중에서 한순간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결과론은 이겠지만 강팀이면은 박승국 선수의 실책을 박세용 선수가 막아주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나승엽 선수가 호수를 해서 잡아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진해수 선수가 구원 등판을 해서 막아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나균환 선수라도 막아줘야 되는데 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의 상황 전부 다 해결이 안 되니까 팀이 아래에 있는 거고 약팀인 거거든요. 그래서 약팀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롯데라는 팀은 1년에 한 2달 반 정도 저럴 때 저런 동료들이 막아주면서 좀 불길이 번지지 않고 막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5월, 6월에 조일 때 계속 얘기했던 게 롯데답지 않다. 내가 하는 롯데는 저러지 않는데 한 스텝 더 가는 야구를 한다. 이런 말을 계속했던 게 그 2달 반의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5월, 6월, 그 다음에 8월 한 광복절 정도까지 그 정도의 이제 강팀이 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부분이고 박승국 선수는 그 7회 초에 못 잡은 건 진짜 레전드고 저런 타구는 흘리면 안 되는 타구예요. 근데 6회 초 같은 경우에도 1사 1, 2를 하주 선수가 유격수 땅볼을 치는데 어지간한 유격수라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토스를 할 게 아니고 2루를 직접 찍고 송구를 해서 병살 타구를 만들어내고 사실 이런 거는 우리 팀에서 이학수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박승국 선수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박승욱 선수의 수비 능력으로는 그런 기민하고 빠르고 강한 플레이를 하지를 못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방송들에선 다른 그 롯데 유튜브들에서는 그 베이스를 찍고 병살을 못한 게 아쉽다. 시책상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거보다는 박승국 선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제가 아는 박승국 선수는 여기서 찍고 1루에 송구를 했을 때 어깨가 약해서 못 잡습니다. 예. 근데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이제 주전 유격수 박승욱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 시즌 고생 진짜 많이 했고 잘해주고 있는 것도 맞고 체력 문제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해서 완전히 안 퍼지고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 거 맞고 대견하고 칭찬해주고 싶은 거 맞아요. 근데 그 대견하고 잘해주고 있는 거하고 별개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영향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가 분명히 약한 선수고 좀 수비 범위에도 한계가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어떤 동물적인 운동 능력에서 떨어지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박승국 선수가 주전 유격수로 뛴다는 거는 결국은 유격수 문규현 시대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두 선수 다 아주 성실하고 아주 잘했으면 좋겠고 작전 수행도 잘하고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잘해주는 선수인 건 분명했어요. 했고 근데 결국은 문규현 선수가 유격수였기 때문에 우리 팀이 약 한 회권이 전전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선수니까 이 선수의 어떤 성실함이나 어떤 열심히 해주는 거하고 뭐 다르게 생각을 해서 근데 박승국 선수도 결국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토탈에 놓고 보면 박승국 선수하고 문규현 선수가 크게 다를 게 없는 선수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백업일 때 베스트인 선수인 것도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박승욱 선수를 못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박승욱 선수가 주전 유격수일 수밖에 없는 이 팀 자체가 문제인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예, 그리고 박세용 선수가 오늘 좋은 투구를 했는데 승리를 또 못 건지면서 바크라이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 좀 바크라이 모드인 것 같고 계속해서 좋은 투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보자. 8월 27일부터 제가 좀 길게 봤네요. 네. 8월부터는 아니고 8월 27일부터 네, 8월 27일부터 이제 계속 좋은 투구를 하고 있는데 8월 27일 7이닝 20, 9월 1일에 6이닝 무실점, 9월 7일에 7.1이닝 무실점, 그다음에 9월 13일에 6.2이닝 2자책점인데 그러면서 승이 없습니다. 4경기 동안 1패만 떠안고 있는데 이 바크라이 모드에 다시 들어갔고 물론 앞에 본인이 못 던진 게 또 많다 보니까 뭐 억울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찌됐건 8월 말부터
9월 중순 오늘까지는 굉장히 불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에이스라면은 그런 실책도 이겨내야 됩니다. 네, 이겨내야 된다. 세용아 이 얘기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래도 오늘은 좀 컨트롤을 했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근데 마운드에서 감정 노출 너무 심하고 그런 부분은 진짜 좀 정말 이제 나이도 30이고 하니까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진짜 지양을 해야 되죠. 그래도 오늘은 진대수 선수가 워낙에 선배고 하니까 뒤에 승계주자 실점하고 해도 그래도 뭐 애써 그런 거를 잘 억누르면서 그래도 애써 박수도 쳐주고 애써 진대수 선수한테 또 두둥도 두들겨주고 하는 모습이 나온 거는 참 대견해요. 잘 본인도 컨트롤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떠한 거에도 이런 좀 초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에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생각부터 한 작년 정도부터 감정적으로 이런 게 자꾸 노출이 되고 이런 모습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그런 거 잘 케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오늘 벤치의 운영에서 좀 불만이었던 점은 김상수 선수가 8회에 나왔는데 오케이 김상수 선수가 석점 차고 오늘 경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기, 그러니까 오늘 지면 사실 뭐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봤지만 진짜 끝나는 거라서 총력전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8회 초에 석점 차였으니까 네 충분히 뭐 2번 동안에 걸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김상수 선수를 8회 석점 차에서 낸 건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랬으면은 9회에도 잠그는 운영을 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그 주현상 선수가 워낙에 좋은 마무리이긴 하지만 어차피 내일이 없는 운영을 한다면 9회에도 막을 수 있는 확신 있는 선수를 내야죠. 근데 구승민 선수를 썼어야죠. 그러면은 구승민 선수를 쓰거나 김원중 선수를 쓰거나 어찌됐건 확실한 카드를 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진승현 선수를 내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행을 바란 거죠. 진승현 선수가 그 11위 경기에서 2이닝 무실점 했다고 여기서 진승현 선수를 내는 거는 아주 어이없는 운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게 결국 꼬인 게 이런 거예요. 6대 0으로 이길 때나 0대 7로 질 때 한현희 선수를 내더만 결국 석점 지고 있을 때 진승현 선수를 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한현희 선수를 막 쓰는 게 이런 걸로 스노우볼이 또 굴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석점 지고 있는데 9회 초에서 진승현이냐 한현이냐 상식적으로 누구 내야 됩니까? 한현희 선수 내야죠. 근데 0대 7일 때 어제 0대 7일 때 진승현 선수를 안 내고 한현희 선수를 내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오늘 석점차 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따라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진승현 선수를 내야만 했고 결국 그게 2점을 더 주면서 경기가 터진 거죠. 완전히. 뭐 2이닝 던져가지고 11일 연투를 못 시킨다고 하면 한현희 선수는 뭐 애니코어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뭐지?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김상수 선수를 냈으면은 확실하게 막아놓고 9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운영을 해야죠. 진승현 선수는 이도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석점을 못 따라갈 것 같았으면 차라리 8회부터 진승현 선수를 내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도 저도 아닌. 굉장히 좀 이상한 운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성빈 선수가 이제 대수비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수비로 봤는데, 좀 오늘은 손성빈 선수 좀 질책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제가 손성빈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8월에 그때 3런 친 경기부터 이 선수의 스텝업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바깥쪽 공 잡을 때 자꾸 글러브만 갖다 대나.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가지고 김강현 선수가 포일이 2개가 기록이 됐는데 이게 어느 생각부터 좀 이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바깥쪽으로 가면 글러브만 갖다 대니까 몸이 블로킹을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블로킹 안 하는데? 이거는 좀 제가 좀 뭐라고 하고 싶고, 이거는 제가 10살쯤 많으니까 좀 반말 잠깐만 할게요. 왜 블로킹 안 하는데 정빈아. 진짜 이거는 진짜 한마디 잔소리 하고 싶은데 내가 너 좋아하는데 이건 잔소리 해야 되겠다. 예, 블로킹 해라. 블로킹 해야 됩니다. 어디 거만하게 글러브만 갖다 댑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젊은 사람이 블로킹 해야죠. 어디 글러브만 갖다 대요. 몸이 같이 가야지. 그게 몸을 빼야 되는데 글러브만 갖다 대는 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9회 김강현 선수의 폭투 2개로 기록이 됐지만 둘 다 김강현 선수가 못 잡을 공을 던지는 건 충분히 포수가 블로킹 해줄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성민 선수가 오늘 뭐 물론 이제 배터리 코치나 또 피드백이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부상도 있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겠는데
근데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이거는 포수가 블로킹을 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그게 몸이 안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은 제가 느끼기에 이거 최근에 좀 느끼는 게 블로킹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거죠. 최선을 다 해야죠. 몸이 무겁고 해도.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오늘 피드백을 받고 좀 고쳐야 되는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지고 결국 좋은 포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성일 선수를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는 조금 잔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좀 좀 아쉬운 좀 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강현 선수는 9회 초에 무사 1, 2에서 올라와가지고 한 점으로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사실 손성민 선수가 두 번이나 공을 흘려가지고 좀 폭투로 실점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투로 2, 3루 보내주고 또 뒤에 또 공 흘려가지고 점수를 줬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강현 선수가 시점을 최소화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고요. 네, 뭐 시점을 최소화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김강현 선수는 잘해줬고요. 저는 2점 다 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본인 과실로는 점수를 준 게 없죠. 김강현 선수는 잘 막아줬고 근데 9회 말은 진짜 좀 화난 게 뭐냐면 진짜 그 퇴근 스윙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거 투원 투지는 다 얼어 죽었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박승욱 2구 1루 땅볼, 대타 노준혁 3구 3루 파워 플라이 아웃, 윤동희 3구 2루 플라이 아웃인데 물론 주현상 선수의 공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이가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이 대타 노진혁 씨는 야구를 하기가 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8회를 좀 치더만 갑자기 또 의욕이 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 물론 이제 대타로 나와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게 어려운 것도 맞기는 한데 근데 너무 좀 의욕이 없어 보여요. 스윙 자체. 이거 대타로 나왔으니까 적극적인 공략을 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이게 적극적인 공략이 아니고 그냥 휘두르고 죽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 윤동희 선수도 마지막 타자잖아요. 투볼이잖아요. 근데 쓰리볼에 이걸 냈다 치고 아웃을 당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좀 끈질긴 모습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직관 팬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빡이 치는 마지막 모습 보여줬고 오늘 경기 사실 또 병살의 3개 쳤고 결정적일 때 3개가 나오면서 이기지 못하는 경기가 됐는데 정훈 2회, 손호영 3회, 레이스 7회 좀 결정적인 병살타를 쳤고 근데 뭐 호영, 빅터는 나가 있어. 훈이 형도 나가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은 제가 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손호영 선수도 페이스가 많이 내려온 게 눈에 보이죠.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경기를 처음 출장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빅터 선수도 최근에 3경기 정도 지금 좋지 않은데 이것도 사실 전경기 출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그냥 안타깝고 그냥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는 요 정도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나승엽 선수가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율을 3할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3할 타율은 쳤으면 좋겠습니다. 윤고, 나황. 네,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윤고, 나황 손까지 기록을 했으면 좋겠고 투수 쪽에서는 뭐 이랬고 네, 그랬습니다. 이랬고 내일은 반즈 선수 대 이상규 선수의 맞대결이고 선발 무게감은 반즈 선수가 훨씬 더 큰 건 맞는데 다만 롯데의 특징이 저는 이상규 선수를 처음 보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투수한테 약한 롯데의 특징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불안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마당에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이 또 명절 연휴로 맞아가지고 많은 팬분들이 오시는데 좀 그거에 보답하는 경기는 하자기에 이기지는 못해도 적어도 점수라도 많이 내고 해서 좀 즐거운 경기를 보여드려야 되는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같이 좀 얼척없는 에라로 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남기면서 네,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휴 참 그렇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인데 저도 뭐 내일 뭐 모임도 오랜만에 좀 가지고 갈 것 같은데요. 야구를 보는 시간에 모임을 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뭐 야구는 깔짝깔짝 볼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알고 롯데 오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